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자유기고가 정기수 칼럼입니다. 데일리안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싣는데요. 이분은 아주 글 맛깔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요, 할머니 이준석과 이준석의 분탕질 자기정치입니다. 썸머리 요약 제목을 읽으니까, 바이든 만류 뿌리친 펠로시 이준석 우크라이나 방문 연상케 해 자기정치 원조 유승민 이때다 하고 윤석열 비판, 경박한 박지원은 점쟁이 짓으로 정치구단 반납, 이준석 윤석열 직접 공격으로 못 돌아올 강 건너.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할머니 이준석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괜히 중국이라는 사자의 코털만 건드렸고, 그녀의 한국 방문은 보수 진영 내 자기 정치꾼들만 신나게 했다. 미국의 82세 할머니 하원 의장 펠로시는 중국을 의식한 자당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의 만류를 뿌리치고 대만행을 강행했다. 외교는 폼이 아니며 자기 정치는 더욱 아니다. 철저히 국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고도의 계산, 배려, 빈말의 잡탕밥이 외교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앞둔 대선 후 야당의 하원 선거 승리는 미국 정치의 오랜 분문율 같은 것인데, 현재 바이든 지지율도 매우 낮다. 펠로시의 마지막 멋부리기 대만 방문은 무엇을 남겼는가? 대만의 국격이 높아지고 큰 이익이 생겼는가? 대만은 지금 매일 중국 군용기 100여 대가 뜨고 수십 발의 미사일이 발사되며 해상이 봉쇄되는 무력 시위를 당하고 있다. 이런 게 무서워서 할 말 못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도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익 주판알은 냉정하게 튕겨야 한다. 소신만으로 이를 그르쳤다가는 나라가 너무 어두워진다. 현실이고 생존의 문제다. 미국의 언론도 소영주의의 찬반 양론이다. 심지어 같은 신문 안에서도 유명 논객들이 서로 전혀 반대되는 논리를 편다. 진보좌파 정론지 뉴욕타임즈의 그 예다. 퓰리처상 3회 수상에 빛나는 외교 전문가 토머스 프리드만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전적으로 무모한 이유라는 제하의 칼럼에서 펠로시를 비판하고 그 후과를 경고했다.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무모하고 위험하며 무책임하다. 대만은 결코 펠로시 방문 후 더 안전하고 더 번영할 수 없으며, 미국은 핵무장을 한 러시아와 중국 양국과 동시에 간접적 분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 브렛 스티븐스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건 펠로시가 깡패로부터 굴복당하는 것이란 글에서 그녀의 꿋꿋한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퓰리처상 1회 수상자인 그는 미국이 허겁지겁 아프가니스탄에서 나가도록 한 바이든을 맹비난한 좌파 내 단골 논객이다. 그녀가 아시아 순방 일정 중 바이든의 반대 때문에 대만을 슬그머니 뺐다면 중국은 앞으로 내내 미국을 우습게 봤을 것이다. 펠로시는 깡패에게 당당히 맞섰다. 잘했다. 당시 집권 여당의 38세 청년 대표 이준석도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며 불편해하는 자당 대통령 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의 측근들과 함께 국민 세금 1억 4천만 원을 들여, 당비는 곧 국민의 돈이다.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과연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알맹이는 없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오는 내내 자기를 비판한 자당 중진 정진석과 말싸움만 중계됐다. 대선 기간 중 중2병 증상을 보이며 2번 가출, 후보 윤석열 지지율을 까먹은 이준석의 나라고 당이고 후보는 상관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특기가 대선과 지선 직후 재현된 것이다. 이제 그의 상대는 대선 후보가 아니고 바로 대통령이다. 하버드를 나온 이준석에게 미국의 정치적 할머니 펠로시가 있다면 고국에는 정치적 아버지가 있다. 경선 불복자 유승민이다. 그는 이준석, 하태경 등과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나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자기 정치와 배신의 정치, 박근혜의 표현 원조다. 한국의 정치적 할아버지격인 김종인과 유승민에게 정치를 배운 이준석의 자기 정치 DNA의 질은 김종인과 유승민의 질이다. 기회만 있으면 권력 또는 출마에 탐하며 자기 외에는 똑똑한 사람이 전무한 유아독전 형들이다.
그 유승민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준석 징계와 내부 총질 문자 유출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을 물어뜯는 계기를 펠로시 냉대에서 찾았다. 국익을 위한 총체적 결정 대통령실 홍보수석 최영범이었다는데도 말이다. 대학로 연극을 보고 뒤풀이까지 하면서 동맹국 의회 1인자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는다? 휴가 중이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준석도 용피셜, 용산 플러스 오피셜이란 그다운 조를 구사하며 윤석열과 대통령실을 향해 대놓고 포를 쏘기 시작했다.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모습이다. 그는 이준석 측근 대통령 비판이 이준석 징계를 촉발한 직접적 원인이라는 한 언론의 추측 칼럼에서 그 찬스를 포착했다. 윤 대통령의 그럼 그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발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강인선 대변인이 발언에 대해 언론인에게 해명하거나 보충하려고 하기보다는 발언 직후 만면에 미소를 띠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자기 편 대변인이 윤석열 발언 비판을 용기 있게 잘했다고 말하기 위해 난데없이 강인선을 끌고 들어갔다. 그는 문제가 된 성접대 기업 이사와의 통화에서 네 지금 내려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측근 김철문이 새벽 1시에 대전에서 7억 각서를 써준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침묵한다. 그의 징계는 대변인이 윤석열을 화나게 해서 내려진 게 아니고 바로 이 증거 인멸 시도 때문이다. 성접대 사실 여부는 심사 대상도 아니었다. 경찰 수사 이전에 녹취록, 각서 등 증거와 정황으로 그의 품위 상실에 대해 심판한 것이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따로 노는 기회주의, 분탕질 자기정치 선수들이 결국 신당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 수순으로 대통령 비판 준동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이준석과 유승민이 뛰쳐나가 창당한다면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옛날엔 박지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이제 그도 맛이 갔다. 대통령과 펠로시의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박한 점쟁이 짓으로 명예 정치 구단증을 반납했기 때문이다. 오늘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리라고 본다. 안 만나면 정치 구단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은 박지원이가 말한 걸 마지막 문장으로 내놨네요. 정기수 자유기고가 글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전곡을 찌르고 박지원이 누가 지도로 정치 구단이래. 지가 지 스스로 구단이라고 놓고 또 내 얘기도 걸어요. 윤 대통령이 펠로시를 전격적으로 안 만나면 정치 구단증을 내려놓겠대. 구단증 받기는 받았냐? 네 맘대로 구단이라고 그래놓고 지 맘대로 그럼 구단에서 내려와야지. 8단도 아니야. 그냥 한 초단 하든지 2단 해라. 근데 초단 2단도 정상적인 품새의 초단 2단이 아니라 그냥 그 암수, 꼼수, 반칙 수로 말하면 7단 정도는 되겠다. 그 정도 반칙 없죠. 그 정도 암수, 꼼수 없죠. 그걸로 말하면 저 7단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박지원의 말은 이제 들을 것도 없고요. 지가 지금 형무소가기 급해서 지금 아무 소리나 대잔치 하는 거고, 그거는 공통점이 있죠. 이준석도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수사 지금 하고 있어요. 참고인 조사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 소환이 남았어요. 이준석.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법으로 따져서는 불리하니까 뭘로 따지냐면 여론전. 이 공중정으로 이렇게 댓글 정치 이렇게 기사 나가게 해서 기사 정치로 이제 공중전하면서 이제 육탄전으로는 뭐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되지도 않는 사람들 만남 신청하면 만나주면서 몇 명 안 되대. 몇 명들 만나면서 괜히 무슨 생쇼하고 돌아다니는 건 육탄전. 육군이 하는 게 육탄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중전하고 해군전도 하더라. 율릉도도 가고 그러더라. 자, 육해공으로 발광을 해봐야 수사는 멈추질 않습니다. 이거 이제 다 공통점인데 여기서도 잘 지적했듯이 이준석은 이 정치적 스승이 있습니다. 유승민이 가장 강력한 스승이 정치적 아버지고요. 김종인 정치적 할아버지, 정치적 형 하태경 등등등 아주 멘토들이 강력하죠. 미국에도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낸시 펠로시. 정치적 할머니, 정치적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형 다 불러 모아봐 한번. 펠로시, 김종인, 유승민, 하태경,
그다음에 정치적 똘마니들도 있잖아. 뭐 김웅서부터 걔는 정치적 친구냐? 김웅. 그다음에 정치적 똘마니들 네가 그 대표 뭐 대변인 이거 해서 뽑은 애들 있잖아. 20몇 살짜리들. 걔네들 또 긁어 모아서 정치적 걔네들은 동생들이고 한번 불러 모아봐. 그렇게 해서 창당 한번 해봐. 난 박수 친다. 아 진짜야. 빨리 창당해서 좀 데리고 나가라 좀. 아주 제발. 그러면 여기 총해져 아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완전히 뜹니다. 바로 50% 이상 또. 네, 그다음에 그 국힘당 있잖아. 국힘당도 바로 또. 니네들이 분탕 쳐서 그래. 제발 좀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 다시 말할게. 예? 정치적 할아버지 김종인, 정치적 아버지 유승민, 정치적 삼촌이냐 큰형님이냐 하태경, 정치적 동지냐 친구냐 김웅. 예? 그 다음에 니네 똘마니들 있지 20몇 살짜리 대변인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김용태 이런 애들 데리고 내 당명도 져준다니까 내가 이 아저씨 니가 나 봉규쌤 하잖아. 그건 난 쌤이다 그래. 봉규쌤이 하나 져줄게. 개보당. 니네들 개혁 보수당이라며. 보수자 거기 넣지 마. 그냥 개보당 내 개보당. 개혁 보수당이라며. 그거 줄여. 보수자 넣지 말고 개신당. 개혁 배신당. 그거 좋은데 개신당 하면 또 개신교 우리 저 기독교가 욕을 먹으니까 안 된다. 개신교 우리 개신교인데 나도 신자인데 안 돼. 개신당 한다고 개짜는 하여튼 꼭 들어가야 된다. 준서가 창당할 때 개짜는 꼭 넣어야 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개띠인데 이거 개띠 욕 먹이는 거지. 개짜도 안 되나 그럼? 가만히 있어. 이게 뭘 해야 되나? 준석당? 그러면 또 유승민이가 기분 나빠하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딱 떨어지게 해줄게. 배신당 해 그냥. 배반자들 모이는 당 해. 그냥 배신당. 아니면 배반당. 에휴 이것들이 어디서. 좀 제발 나가서 창당 좀 해주세요. Please, por favor, señor. 좀 부탁할게. 가서 이 펠로시는 이번에 찬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수 칼럼니스트도 분석을 했지만 뉴욕타임스가 진보 정론지거든요. 거기서는 무조건 펠로시는 칭찬해야 되거든요. 민주당 무조건 칭찬하는데 거기서도 찬반이 있었다는 거는 펠로시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 하느라고 이제 그 대만에 냅다 그냥 누구는 갈 줄 몰라서 안 가. 그렇잖아요. 다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스마트하게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무모하게 견제하는 바람에 괜히 중국의 빌미만 줘가지고 대만만 지금 어렵게졌거든요. 대만만 어려워진 게 아니라 우리 수출길, 하늘길, 뭐 이거 여행길 다 아주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을. 그래도 뭐 명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명분보다는 쓸데없는 그 자기 정치했다는 비판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렇지 깡패라고 여기도 표현했는데 깡패들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잘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보다 다른 평가가 조금 더 많다는 거는 외교적으로 그렇게 잘한 건 아니다. 이제 자기 정치하고 이 준석이 우크라이나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파에서. 왜냐하면 러시아의 경종을 울린 거다. 그런데 준석이가 우크라이나 갔다고 러시아의 경종을 울립니까? 아니 푸틴이 눈 하나 깠다가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갔으면 눈 하나 깠다 하겠다. 근데 준석이 뭔데? 걔가 갔다가 눈 하나 깠다 해요? 돈만 1억 4천 썼잖아요. 국가 돈 쓰는 거를 아주 알기로 우습게 알아요. 1억 4천이 네 집에 이름이냐? 내 세금 내놔라. 그걸 갖다가 여행하면서 쓰고 앉아서 자기 정치하느라고. 우크라이나를 갔다 무슨 전쟁지대를 갔다. 그래서 남은 거 있으면 내놔. 뭐 했는데 정진석하고 그냥 싸우는 것만 중계됐잖아요. 여기서도 지적했듯이. 자기 정치한 거예요. 이렇게 준석이는 답이 유승민, 하태경과 함께 창당. 김웅도 데려가고 저 상황은 김종인 할아버지 그 고문으로 앉히면 돼. 딱 맞아. 물러가라. 빨리 가거라. 응.